약이 병을 더 키운다고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당뇨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6세 주부 김성자 씨는 어느 날도 평소처럼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70, 병원에서는 약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피로감은 줄지 않았고 어지럼증은 더 자주 왔으며 최근엔 소변을 참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쓰러질 뻔했고 구급차를 부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혈당이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빠뜨린 적도 없었고 식사도 나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약에만 의존한 삶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수치가 낮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수치에 집착해 왔습니다. 120, 100, 90 숫자가 낮아지면 좋아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속에서는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이고 신경은 서서히 손상되며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대부분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역할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억제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고혈당보다 더 무섭다는 저혈당은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고령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몸은 더 약해집니다. 당뇨약을 오래 복용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피로, 무기력, 기억력 저하, 근육 감소, 소화불량 등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활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당은 에너지원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낮추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몸은 계속 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분해되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져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약에 의존하게 될수록 생활 습관은 나빠지고 결국 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을 만든 건 음식과 습관인데 왜 약만 먹으시나요? 당뇨는 결국 생활습관병입니다. 기계에 기름을 잘못 넣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잘못된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만 조절하려는 것은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은 나뭇잎만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실명,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이 합병증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 즉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병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말 병을 고치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음식의 질을 바꾸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6개월만 달라져도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진심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없이도 혈당이 조절되고 피로가 줄고 합병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만 때론 되돌릴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약에 기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는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습관 3가지 혈당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약을 복용해온 68세 장기호 씨. 하지만 혈당은 매번 비슷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는 인슐린 주사까지 권했습니다. 그때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건 약이 아니라 내 생활이구나. 그날부터 식단을 다시 짜고 매일 30분씩 걷고 가볍게 맨손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50에서 105로 낮아졌고 HbA1c도 8.2%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1. 식사 정말 건강하게 하고 계신가요? 식단은 당뇨를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조금만 먹는다고 하시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당과 균형 없는 식사입니다. 숨어있는 당 주의. 된장찌개, 조림, 반찬에 들어가는 간장과 설탕, 각종 소스, 심지어 마트에서 산 건강음료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즉, 단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당 섭취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념류나 가공식품에서 무의식적으로 당을 계속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보다 식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흰 쌀밥만 먹고 반찬은 짜고 달다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혈당은 급격히 오릅니다. 잡곡밥, 채소,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섞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비율.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25%. 이 비율을 의식하고 식사를 구성하면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식사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밥보다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셔보세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고 인슐린 분비가 훨씬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일본 교토 대학교 등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훨씬 안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 운동 조금만 달리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많은 분들이 귀찮고 힘든 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 관리에 있어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유산소, 근력 둘 다 해야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매일 30분, 식후 1시간 내 시작. 스쿼트, 벽 밀기, 물병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절대 이틀 이상 연속으로 운동을 쉬지 말 것. 근육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가 크면 당을 잘 저장할 수 있고 작으면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곧 혈당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3.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혈당도 안 잡힙니다. 놀랍게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립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식사를 안 해도 혈당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식단과 운동에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 중 일부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며 매번 죄책감을 느끼고 식사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느끼십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택하세요. 실패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운동이나 식사를 계획해 보세요. 당뇨병은 약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약은 기껏해야 몸이 망가지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쓰느냐 아니면 더 망가뜨리느냐입니다. 지금껏 수십 년을 살아오며 생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30분, 식사에 단 10분만 더 신경 쓰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히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만 정상이라고요? 수치에 속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이정순 씨는 요즘 병원에 갈 때마다 정상이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공복 혈당 98, 식후 혈당 135, HbA1c도 6.1%.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체중이 줄고 눈이 침침해졌으며 발끝이 자주 저립니다. 병원에선 큰 이상 없다고 했지만 결국 신경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시처럼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 상태는 악화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상 수치는 결코 안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수치는 단 한 시점의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이 오르내리며 움직입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 얼마나 자주 급격히 오르는지, 혈당 스파이크급 등 현상과 얼마나 심한지까지는 일반 혈당 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사 1시간 후 혈당은 200을 넘기도 하고 밤에 저혈당이 오기도 하는데 이 모든 건 검사 결과엔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는 숫자에 안심하고 정작 몸속에서 벌어지는 염증과 손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은 고혈당이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즉, 단순히 오늘 120 나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 고혈당 상태가 얼마나 누적됐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관 내벽은 서서히 손상되고 신경은 천천히 마비되며 콩팥은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런 변화는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당뇨약으로 수치를 억지로 낮추면 생기는 반전. 많은 분들이 약 먹고 수치가 좋아졌으니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약으로 수치를 빠르게 낮출 경우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고 간에서 당 저장 기능이 흔들리고 저혈당이 반복되면서 뇌 기능 저하나 실신, 피로감 등이 동반됩니다. 게다가 수치만 낮추는데 성공하면 정작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는 떨어지고 약을 더 강하게 바꾸거나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수치보다 몸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상 수치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요즘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드시지 않나요? 밤에 자주 소변을 보시거나 손발이 저리진 않나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은 혈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수치가 아닌 삶의 변화를 추구하세요. 당뇨 관리는 이제 숫자가 아닌 습관의 예술입니다. 정말 혈당을 다스리고 싶다면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내 몸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2주만 해도 식후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단에서 숨은 당을 줄이면 하루 평균 혈당이 낮아집니다.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면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은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카오톡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빵만 끊으면 혈당은 저절로 떨어져요.
고기, 계란, 치즈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C 고용량으로 당뇨를 고칠 수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땐 그럴듯해 보이고 따라 해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 속에는 반은 진실, 반은 오해가 섞여 있어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빵만 안 먹으면 혈당 괜찮다? 거짓입니다. 물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줄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빵만 문제 삼고 밥, 떡, 면, 설탕, 양념, 과일 주스는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빵은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흰 쌀밥, 국수, 감자, 단 감자탕 국물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심지어 건강한 과일이라고 믿고 드시는 포도, 바나나, 주스도 혈당 폭탄입니다. 나는 빵은 안 먹어요 하면서 밥을 2공기 드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답은 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기, 계란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절반만 맞습니다. 요즘은 저탄 고지탄 수화물 낮추고 지방 많이 식단이 유행하면서 고기와 계란, 치즈는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지방 섭취가 과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고기 자체보다는 기름지고 가공된 육류 베이컨, 햄, 소시지 등가 문제입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의 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은 합병증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균형 있게 기름기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 챙기면 된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건 혈당 낮춘데 TV에 나오더라. 식초가 좋대. 뽕잎차 마시면 당뇨에 좋다더라. 이런 말들은 대부분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전체 식단과 습관은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콩과 해조류는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됩니다. 뽕잎이나 바나나잎 추출물도 혈당을 낮추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전체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보조식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치 큰 구멍 난 배에 작은 물컵으로 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혈당 낮추는 약 아니에요. 최근엔 고용량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지만 문제는 용량, 지속성,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보조 역할일 뿐 치료제는 아닙니다. 고용량 복용 시 속쓰림, 신장결석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혈당을 낮추는 주인공이 아니라 잘 잡힌 생활 습관 위에 살짝 얹는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식품이나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하루 식사의 질을 바꾸고 습관을 재정비하고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지? 그 질문 아주 정확한 고민입니다. 정보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 혈당을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기계가 없으시다면 근처 보건소나 약국에서 측정도 가능하고 작게라도 종이에 날짜와 수치를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록하는 습관은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에 5분,
식사 후엔 10분 걷기입니다. 밖에 나가기 힘드시다면 집안에서 발을 구르며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혈관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단 하나의 숨은 당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밥을 반 공기로 줄여보는 것, 내일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마셔보는 것, 모레는 조림 반찬 대신 데친 나물을 선택하는 것. 이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팔굽혀 펴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근육 운동만으로도 혈당은 확실히 안정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주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커지면 혈당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니 하루 10분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먹어야 혈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밥은 흰 쌀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양은 반 공기 정도로 줄여보세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가벼운 단백질로 채우고 채소는 최소 2가지 이상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은 줄이고 국물은 덜고 과일은 작게, 늦은 저녁은 피하세요. 단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중 한 끼만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변화를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 하나 마련하셔서 오늘 뭐 드셨는지, 오늘은 운동을 했는지, 내 몸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적어보세요. 그 기록이 쌓이면 분명 몸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혈당은 숫자 이전에 몸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요즘 덜 피곤하신가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나요? 눈이 덜 침침하고 손발이 덜 저린가요? 그게 바로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의 30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일만 집중해 보세요. 약을 줄일 수 있고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이 아니라 다스리는 병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약이 아닌 생활 습관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 식사 한 숟가락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걷고 가볍게 움직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식사하세요. 그 한 걸음, 그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제는 약보다 내 몸을 믿어주세요. 바로 지금부터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